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분석을 본격적으로 박사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보고 저희가 박사님의 그런 해석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이 정도면은 잘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뭐 그린이님이나 아까 H 우리 어떤 분이었어 JH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뭐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장밋빛만 있을 것이야라고도 기대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는 저는 어차피 주식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주가가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기업 분석 차원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회계 분석에서의 나오는 수치들의 의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저 화면 보시면 가장 큰 이 이슈가 이제 수익률 저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수익률이 이번에도 저하가 됐는데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덜 떨어져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수익률이 바닥을 쳤다. 바닥치고 이제는 올라오는 단계다.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발표를 보니까 바닥을 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 표현을 안 했고 왜냐하면 CF 정도가 일론 머스크 나온 다음에 어닝콜 끝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은 CF 정도가 나와서 이것이 수익률의 바닥이다. 라고 한마디 정도만 해줬으면 시장의 반응은 대단히 좋았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충분히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딜리버리 숫자 증가에 비해서 매출 증가폭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매출 증가폭이 많지는 않았고 지금도 물론 매출이 증가한 거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R&D 지출이 이번에 꽤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R&D 지출이 많았고 또 하나는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는데 그 투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카펙스라고 그러죠. KPEX라고 하죠. KPEX 투자가 뭐 늘어났다라는 거하고 당연하게 저도 그걸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예측을 하는 글을 하나 썼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생산 공장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자될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윤율을 수익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죠. 3, 4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2분기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베를린 공장과 오스틴 공장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율화를 위해서 일시 조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기대치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3분기 딜리버리가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 저는 지금 이제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만 대 생산 캐퍼시티에서 100만 대 생산 캐퍼시티로 증대시키기로 이번 주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 추가적인 건설만 하고 이 50%는 지금 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오스틴 공장도 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쉰다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 4분기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일론 머스크를 비롯하여 테슬라의 경영진들이 좀 낮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수익률 저하가 있지만 가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하면 보시면 프라이스 워 때문인 거죠. 프라이스 워가 저희가 이거 테슬라 오테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지금 테슬라의 가격은 평균 가격은 한 두 자릿수 정도 퍼센트율로 보면 두 자릿수 정도 10%가 넘게 뭐 거의 20% 가까이 낮아졌잖아요. 가격이요. 그렇게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률이 하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50 지금 유럽에서 팔리는 거에 반값이에요. 50% 정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또 지난주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무려 $10,000를 할인합니다. $10,000를.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할인을 해가지고 $50,000 밑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가격 전쟁의 불꽃이 테슬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것을 막고자 협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가격을 50% 할인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프라이스 워도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프라이스를 정하느냐 그랬더니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테슬라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현재 그 각국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이자율이 어떤지, 왜냐면 할부 금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건 개인들에게는 자동차 가격이 실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다운시켜 준다는 거예요. 각국 나라에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자율의 변동폭들을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변동시킨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테슬라도 프라이스 워를 아직 끝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라이스 워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심지어는 딜리버리 숫자에 대한 기대치를 이번에 낮췄다라는 것. 이것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다라는 거고, 이것이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당분간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이번에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영업이익률보다 매출 총이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생산 판매, 그러니까 매출에서 다이렉트 생산비, 그러니까 다이렉트 프로덕션 코스트를 뺀 거거든요. 네. 이걸 보면 좀 이제 그러니까 즉 여기에 이제 R&D 비용이라든지 케이펙스라든지 뭐 세금 뭐 이런 것까지 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영업이익률까지 가다 보면 대단히 낮게 보는데, 그로스 프로핏 이거 보면은 작년에 보시죠. 작년 상반기 때는 거의 30%였어요. 작년 1, 4분기 때는 30%였다가 지금 한 18.2%까지 떨어졌던 거죠. 네. 18.2%까지 2, 4분기 때 떨어졌던 건데, 요번에 이 부분이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던 거고요. 물론 뉴 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것에서는 15%까지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뉴 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15%까지 떨어지는데 여기에서의 매출 총이익률이 15%까지 떨어지는데 이것이 저점일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반등할 거다. 이건 반등한다는 거, 이건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는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거다,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인가도 봐야 되지만 저점을 언제쯤 도달할 것이냐, 바닥을 언제 찍느냐. 네, 이 부분 보셔야 된다는 거고, 2, 4분기 때 저점을 찍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즉 월가의 인베스터들은 저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론 머스크가 그 이후에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저점이 도달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표현들을 몇 번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곧 저점을 저는 도달할 거라고 보고, 저점 도달과 함께 수익률은 상승의 폭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우선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이건 왼쪽에 가장 매출과 그로스 프로핏과 그다음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다음에 뭐 오퍼레이팅 코스트에서 나왔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칼럼에 있는 건 예측, 이건 제가 한 예측이에요. 제가 그냥 이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결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반에 발표된 결과를 제가 적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옆에 있는 것이 2023년 1, 4분기 때 결과고,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지막 칼럼에 있는 것이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즉 1, 4분기 2022년 2, 4분기 대비 변화량이 아니라 2024년 1, 4분기 대비 1분기 대비 2분기의 변화량을 보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총 매출은 8% 정도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딜리버리는 두 자릿수로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딜리버리는 두 자릿수로 뛰었는데 매출 총액은 매출은 뛸 수밖에 없어요. 딜리버리가 늘었는데. 그쵸.
그만큼 가격 인하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밖에 안 뛰었다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억 달러 정도 나올 거라 204억 달러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88달러가 나온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CO2를 빼고 제가 이건 오늘 아침에 추가했는데 저는 이건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리스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스 부분을 빼는 거고 왜냐면 이 리스가 서비스로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리스가 서비스로 들어간다는 거고 CO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이걸 빼냐면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은 CO2는 어차피 이거는 핵심 비즈니스가 아니고 덤으로 오고 제도적으로 오는 거니까 어차피 크레딧은 중요하게 보지 않고 이 자동차 판매에서 CO2 빼고 리스팅 뺀 요거 자체의 매출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는 보셔야 된다는 거. 이번에 에너지 부분이죠. 에너지 부분은 저는 이거는 완전히 저는 서프라이징했어요. 여러분 에너지 부분 보십시오. 에너지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너지 부분이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그러니까 봤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네. 188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500달러 정도에서 매출이 형성된 거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거꾸로 그로스 프로핏을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더 매출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가면 이게 비율이 나오는데 에너지 부분에서의 이 비용 절감 효과, 즉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저는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는 저점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18%예요. 그러니까 1사분기 때가 11%였거든요. 무려 64%의 거대한 증가율, 가장 큰 성장률들을 지금 에너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월가의 분석가들에서 에너지 사업 부분은 많이 무시당했어요. 왜?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일론 머스크도 에너지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자동차의 성장률을 초월하고 있다. 오버페이스하고 있다, 패스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드러났던 것은 여기에서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실제로 18%가 나오면서 1사분기 11% 대비 64%나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고 이번에 근데 긍정적인 게 또 하나 있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 PES잖아요.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 네네. 그러니까 이 주식당 순익 주당 순익. 주당 순익을 보면은 1사분기 때가 85센트였는데 91센트로 증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걸 근데 가장 먼저 발표했거든요. 가장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주당 순익부터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와 서프라이징이다. 지난 1사분기 대비해서 무려 7%가 오르는 이러한 주당 순이익이 7%나 오르는 부분이라서 했지만 좀 몇 가지를 뜯어보면서 불안감들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동차 부문에서의 그 매출 순이익이 18.3%에서 17.5%로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하락의 실제 월가의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17.5%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가 나와도 심지어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저점이라면.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근데 요번에 나왔던 거는 3, 4분기에는 17.5%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암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는 중이네요. 내려가는 중이다라는 거고 이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만 본다라면 제가 뭐 주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가의 주식에서의 랠리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저점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닥을 찍어야죠. 이 부분이 이번에 가장 2, 4분기 실적 발표에서의 핵심. 저점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수익률 하락에 있어서의 저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저점이 오진 않았지만 이번에 기대치보다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베를린 기가 팩토리하고 이 소식이 많이 있었거든요.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자동차를 1,000대 생산하다가 1,500대 생산했는데 비용이 예를 들면 그 전에 500대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량 상상량이 100% 올랐으면 비용도 100%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용은 50%만 오른다. 그렇죠. 30%만 오른다. 이게 규모의 경제 효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베를린 기가 팩토리하고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보도가 나왔어요. 분석가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도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차피 이 비용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그건 이제 영업이익률이고 매출총이익률이니까 사이버 트럭 투자하는 비용은 안 치는 거겠죠. 네. 하지만 이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오스틴이라든지 베를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번에 수익률 하락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뉴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경우는 15.6%라고 대단히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테슬라의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여기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종종 참조를 하는데 뉴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분석에 있어서 애널리스트에서는 대단히 좋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런 애널리스트를 갖고 있는 분석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번에 15.6%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6%가 저점이다. 그 저점인 이유는 기가 팩토리 두 개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저점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것은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앞으로 2% 정도 상승 그러니까 3, 4분기 때는 차량 생산이 많을수록 효율성이 증가해서 심지어는 3, 4분기에 2%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5점 몇 %에서 2%가 더 뛰면 17점 몇 %를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 그렇죠. 여기에서도 2% 정도 수익률이 뛸 수 있다. 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그러면 4%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5%에서 그럼 19% 벌써 가는 거죠. 가까이. 그리고 자연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3% 해가지고 무려 7%가 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3, 4분기나 4, 4분기 내에 7%가 뛴다라는 건 20%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분석이 맞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3, 4분기에서는 그러니까 2분기하고 3분기 사이에 저점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3, 4분기에서 서프라이징이 올 텐데 3, 4분기의 가장 큰 지금 단점은 뭐냐? 일론 머스크의 직접적인 언어 표현에 의해서 딜리버리 숫자가 2분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죠. 왜? 공장을 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장이 쉬고 난 다음에는 생산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공장이 다시 풀 가동하는 시점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좀 관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규모의 경제 효과, 운영 레버리지가 빨리 풀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저점을 통과한 거다. 그래서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 4분기하고 3, 4분기 사이, 그러니까 즉 3, 4분기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저점을 통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얘기로 데려오면 베를린 공장과 오스틴 공장이 효율성을 위한 재배치를 위한 공장 구조 어떤 세팅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가 끝나는 지점 전에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 4분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중에서 끝부분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1, 2개월은 그 저점의 효과가 안 나타날 거고 딜리버리 매출이 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3, 4분기에 토탈로 보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테슬라의 당분간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이걸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거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1, 4분기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없었어요. 그쵸. 저점을 언제 통과할 거냐 이런 게 논쟁이 없었는데 이 2, 4분기 예측 이 월가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바론스라는 언론에서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점 통과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1, 4분기 때는 이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로 본다라면은 당분간 조금의 랠리가 멈출 수는 있지만 다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신호가 이번에 나왔죠. 여러분 화면 잠깐 보시죠. 네.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메이저 오토메이커, 그러니까 되게 큰 자동차 회사랑 셀프 드라이빙 테크놀로지 즉 FSD를 라이센싱하는 것에 대해서 얼리 단계에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 네, 협의를 한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테슬라 인사이드. 이런 네. 말이 실현됐습니다. 저희 예측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이제 누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닛산도 NACS를 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면 주식을 다시 상승시키는 압박으로 그러니까 힘으로 분명히 주가를 상승시키는 힘으로 작동을 할 거고 또 하나 이번에 2,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또 랠리를 강하게 쳤던 이유가 사이버스트럭의 첫 번째 생산 그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공개를 했죠. 네, 앞으로 이거는 시리얼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시퀀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본 거예요. 튜닝하듯이 완성품을. 예, 완성품을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 즉 램프업 단계로 지금 사이버 트럭이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요.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양산 시스템은 2024년부터 본격화될 거고 첫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은 올해 10월 정도나 9월이나 10월 정도 지금 양산이 그러니까 생산이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근데 예상보다는 낮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 프라이스 워 관계에 있고 그쵸. 아무리 아무리 지금 예약한 사람이 뭐 대단히 많다 할지라도 이 가격이 또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테슬라 인사이드에 관련된 소식이 얼마나 누적되고 반복되고 새롭게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의 상승 압력이 있을 거고 네. 사이버 트럭이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되면 테슬라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죠. 와, 짱이다 막 이런 반응. 짱이다. 코너링이 진짜 안 좋다. 생각보다 불편해.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의 시장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만약 시장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라면 전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상승 압박을 상승 압력을 그러니까 상승의 힘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2, 4분기를 다시 한번 좀 실적을 요약을 하면은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지만 즉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것이 수익률의 저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조금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 저점은 3, 4분기가 끝나기 전에 저점은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의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즉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해서 재조정 기간에 들어가면서 잠시 생산을 멈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좀 줄어들 거라는 이런 예측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소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놓는다라면 하지만 저점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운영 레버리지가 나온다라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4, 4분기 때부터 뭐 본격화가 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의 압박을 힘으로써 작용할 것이고 테슬라 인사이드와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의 어떠한 시장 효과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서는 누르는 힘이 있다라면 한쪽에서는 올리는 힘으로써 작동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사님께서 오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